1억이 있으면 10억이 되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되는 100배의 기적은 사실 한국 주식 시장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봐도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부터 한국의 은둔 고수들까지 100배 수익을 인증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곁에서 그런 분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단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결코 한 번의 운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소위 연타석 홈런론이라 불리는 5배짜리 수익을 복리로 연달아 터뜨리는 치밀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종목만 딱 찍어서 4배가 나고 그 다음 또 한 종목을 찍어서 4배가 날 확률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종목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통의 경우 4종목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아니, 마이너스 20%에서 30%가 났을 때 과감하게 쳐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남은 한 종목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력주나 조선주, 방산주처럼 시대의 주도 테마를 타고 서너 배의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지요. 주도주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선주가 2021년에 수주가 터졌지만 실제 주도주로 비상한 것은 2023년이었고 본격적인 상승은 2025년 3월부터였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 전조를 무시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수들은 5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라도 제대로 된 위너가 걸리면 루저들을 과감히 버리고 위너 쪽으로 자금을 몰아갑니다. 손절한 돈으로 위너를 더 사고 조정이 올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며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를 단행합니다. 그렇게 한 종목에서 4-5배의 수익을 내고 나면 그 자산은 이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체급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4-5번만 반복되면 100배라는 숫자는 현실이 됩니다. 운이 좋으면 3년에서 5년 안에도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사적으로 큰 부는 늘 위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주식과 채권, 벤처 투자를 통해 미래에셋 같은 거대 자본이 형성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수많은 자산가가 탄생했죠. 결국 위기 상황이야말로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회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한 성공 공식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손실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울 때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상처만 허용해야 합니다. 계좌에 심각한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지로 기계적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마이너스 10%가 되면 무조건 손실을 확정짓겠다는 철칙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익은 최소 3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만 진입해야 합니다. 3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장은 늘 변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대 손실 비율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부를 쌓은 비결은 천재적인 지능보다 시간에 있었습니다. 코카콜라의 PER이 아무리 높아도 고점 대비 30%가 빠져도 그는 시간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모른다는 그의 말은 원칙을 지키는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인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입니다. QQQ는 단순한 ETF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들의 집합체이며 스스로 진화하는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QQQ만으로는 100배 수익의 길로 가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룩말과 사자의 비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중소형주 투자의 대가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룩말 무리가 신선한 풀을 먹으려면 무리의 바깥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사자들이 굶주린 채 숨어 있지요.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서는 잡혀 먹힐 각오를 해야 하는 위험 감수가 필수적입니다. 이 위험을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 바로 QQQ의 2배 레버리지인 QLD와 3배 레버리지인 TQQQ입니다. 많은 이들이 레버리지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시황이 맞지 않을 때의 손실은 뼈아픕니다. 남들은 QQQ로 수익을 내는데 나는 변동성에 휘말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이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감수하며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드루켄밀러는 30년 동안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을 냈고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그가 대단한 똥손이라서가 아니라 장타를 칠 줄 알고 판단이 틀렸을 때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종기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매수보다 매도입니다. 매도하는 순간 모든 후회는 시작됩니다.
너무 일찍 팔아서 배가 아프거나 너무 늦게 팔아서 수익을 반납하며 괴로워하죠. 하지만 매도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매수를 위한 포석이며 비중 조절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도 이구동성으로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고점은 어떠한 AI나 퀀트 방법론으로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이나 기술을 찾기보다 체력을 키우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아는 종목, 예를 들어 QQQ나 TQQQ 하나만 잡고 계속해서 매매해 보십시오. 언제 사고 언제 덜어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만의 원칙이 뼈에 새겨질 것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 합니다. PER이 무엇인지, 주가가 비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전자공시에 뜬 숫자의 이면을 읽지 못하면 일시적인 파생상품, 평가손실 뉴스에 하한가를 맞는 뇌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전문 투자자들에게 그런 줄린이들의 투매는 가장 맛있는 찬스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10년 넘은 전문가도 MTS의 모든 항목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다만 내가 보는 것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주관은 필요합니다. 투자로 성공한 이들은 모두 인내와 고통을 감내하며 만들어낸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튜브나 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컨트롤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운동하기 싫은 날에도 묵묵히 훈련장에 나가듯 투자자 역시 감정을 이겨내고 루틴을 앞세워야 합니다. 글로벌 악재가 터졌을 때의 대응 원칙,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절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한 수익 대 손실 비율을 지키는 의지가 당신을 상위 1%로 만듭니다. 한국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는 회사는 삼성전자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은 나스닥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이 돈을 가장 잘 벌지 골라내는 수고를 QQQ와 같은 인덱스 펀드가 대신해줍니다. 대단한 투자의 대가들이 매일 아침 뉴스를 정독하며 큰 흐름을 읽듯 우리도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달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유동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머니무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ETF 열풍을 타고 직접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셋째는 AI 혁명입니다. 챗GPT 이후 시작된 반도체와 로봇의 시대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세 가지 뉴스가 맞물려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늘 반복됩니다. 버블이 크면 후유증도 큽니다. 미국이 하락하는데 한국만 오를 수 없고 전 세계 증시는 결국 동조화됩니다. AI 거품론이 나오고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리면 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의 역습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치솟아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증시로 들어오는 돈의 속도는 느려질 것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정체되고 ETF 매수세가 꺾이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삼성전자의 저점을 잡는 법도 이와 같습니다. 악재가 쏟아지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질 때 애널리스트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이익 전망을 깎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반대로 고점은 모두가 낙관할 때 옵니다.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내년 내후년 이익 전망치가 천장을 뚫을 때 주가는 오히려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주가가 이익을 앞서가는 PER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중동의 갈등 같은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지면 시장은 나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급락하는 첫날에는 섣불리 들어가지 마십시오. 반등을 확인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쥐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을 봐야 합니다. 화학, 철강, 제지처럼 지금 소외된 업종에 관심을 가질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눈길이 쏠린 AI와 로봇의 파도 속에서 ETF라는 안전한 배를 타시겠습니까? 만약 ETF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배당을 재투자하는 TR, 즉 토탈 리턴 상품에 주목하십시오. 미국의 수백 년 주식 역사가 증명한 가장 높은 수익의 원천은 바로 배당 재투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복리의 힘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것입니다. 다우의 개 전략처럼 지난 1년간 가장 못 올랐던 바보 같은 주식들을 사는 인내심이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단기에 빨리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익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면 여전히 싼 구간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차트만 보며 단기 급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늘 거대한 기회를 놓칩니다.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과거 가격을 보며 후회하던가요? 그들은 현재의 효용 가치와 앞으로 몰릴 수요만 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 국민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주식을 안 할 것 같은 사람조차 주식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오기 전까지는 상승의 여력은 충분합니다.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은 늘 저평가된 자산이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도 오르고 위험해도 오르는 금은 훌륭한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 됩니다. 은은 변동성이 커서 단기 매매에 적합하지만 정신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며 장기 투자하기에는 금이 더 낫습니다. 결국 투자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의 영역입니다. 1억을 100억으로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숫자를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의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는 고행의 과정입니다. QQQ로 시작해 QLD를 거쳐 TQQQ에 이르는 여정은 당신의 원칙이 바로 서 있을 때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자들이 숨어있는 풀밭으로 걸어 들어가는 얼룩말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지만 그 용기는 무모함이 아닌 철저한 손절 원칙과 비중 조절이라는 갑옷을 입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위너에게는 더 큰 기회를 주고 루저에게는 냉정한 작별을 구하십시오. 시간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고 복리의 마법이 당신의 계좌에서 춤추게 하십시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거대한 장치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세운 그 원칙 하나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